하듯이 삐딱선 타버리면 안 되고, 그거는 사실 조롱하거나 비아냥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준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인권이 필요하다. 인권이라는 거는 어떤 평화로운 주장이 아니고 대단히 힘든 실천이다라는 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쥐 받고 싶어도 쥐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들이 이 인내가 쌓여서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제시된 주제에서 약간 삐딱선을 탑니다. 아까 병역 그 얘기가 떠올라서 잠깐 이야기가 샜어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를 패턴화 시키는데, 이거는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그 말했던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평소 자기 장기 관심사, 테마, 주제, 메시지를 패턴화 시킵니다. 요거 부연 설명을 하고는 싶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봤다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했을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근데 방금 말했던 기억 남아있죠, 지금 생생하게.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작화랑 연출의 패턴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듈화 시킵니다. 패턴화와 모듈화는 달라요. 패턴은 내가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아이디어 추상 단계고요. 모듈화를 여러분이 직접 해본다라는 거는 그 추상화된 그 패턴을 내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시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맞다고 이런 패턴이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끄덕거리고 나면 한 1개월 있잖아요. 휘발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OT 때 했던 얘기들이라든가 그 뒤에 했던 특강들 지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니요, 휘발돼요. 그래갖고 내년에 또 듣고 그래도 새로 올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 시각적 어떤 데이터나 문서 양식이나 어떤 도표라든가 이런 걸로 내가 남겨야 돼요. 모듈을. 그 모듈이 뭔지. 갖고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찢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스티커로 만들어 놓을까? 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로 그 레이어를 포토샵 파일로 PSD 해가지고 레이어를 내가 다시 막 이렇게 깔아 놓을까? 갖고 내가 이게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은 회색이었던 거를 검은색으로 올리고 이렇게 레이어 퍼센트 이렇게 바꿔볼까? 라고 하는 거는 실행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찮으면 못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 구체화 다음 실행 능력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거기에 간섭을 못해. 물론 이제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 혹시 그때 해봤냐고. 그래, 다음에 또 해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내가 어쩌겠어요. 이렇게 회초리를 치겠어요. 어쩌겠어요. 자기 용기와 끈기 문제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모듈화 시켜 놓습니다. 나중에 결국 여러분 재산 됩니다. 자, 그 다음 캐릭터 설정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분류할 수 있는데, 독보적인 그림체를 구사하시던가, 그죠? 독보적인 대사나 글쓰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독보적인 컷 연출을 운용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별화가 되는데요. 공모전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 길이 좀 나뉘어요. 대체 불가한 나만의 스타일이 위대한 건지, 아니면 모두가 다다르려고 하는 어떤 그 궁극의 기본기까지 다다르는, 그냥 정말 저 사람은 뭘 해도 무슨 장르를 해도 그냥 안정적이고 친근한 스타일로 나오네, 이게 위대한 건지는 물론 비교는 안 좋지만 이 비교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죠? 나는 누구보다 독보적인 사람이 될 거야가 맞는 길인지, 아니면 나는 모두가 생각하는 이 기본으로 내가 그냥 평생 우직하게 갈 거야가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어. 정답이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목적이고, 앞으로의 목적이고, 킬링 컷은 하나 필요합니다. 공모전에서는 특히나. 혹은 그 플랫폼 담당자한테 내 작품을 냈을 때 1화 혹은 1에서 3화 정도 보낼 거 아니에요.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 하나 이상은 필요해요. 진짜 하나 이상은 필요해요. 이 장면을 위해서 뭘 했구나 라든가 이런 건 필요합니다. 저렇게 달달하게 나중에 이제 사귀겠구나. 이거 여성 독자들 꼬이겠는데, 남성 독자들은 저런 액션이 있네. 이거 화끈하겠는데, 꼬이겠는데,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장사치들은. 표현이 그런데 장사꾼들은, 아니 표현이 또 그런데, 아무튼 그 산업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뭔가 꽂히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욕구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면 바다와 다르게 나는 뭐 숲을 내가 잘 그린다. 그럼 내가 숲의 묘사를 아주 끝장을 봐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고수라는 웹툰을 보면서 가끔 숲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야, 저거 작가 그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스튜디오겠죠. 죽어나겠는데? 이 생각 맨날 해요. 야, 근데 CG를 쓴 것도 아니고, 저거는 CG도 물론 인력이 하는 거지만 저건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다 했을 텐데, 한 화에 지금 풍경화가 몇 개 나오노?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봐요. 가끔. 그래서 이 숲 그림으로 나는 뭔가 잘하니까 이걸로 뭔가 인상을 줘야지 라고 여러분이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어요. 모듈화 만들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했을 때 숲이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거지. 맞아, 난 숲이었어.
이렇게. 혹은 단 하나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작품 안에. 그래서 이 대사에 약간 힘을 줬다라는 느낌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아 이거 생각 많이 했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킬링 포인트가 되는 대사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일단 있어야지 이 여러 작품들을 검토할 때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왜 눈에 띄겠어요? 예를 들면 한 50작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쳐. 심사위원 심사 3시간이야. 3시간 동안 50작품 검토한다고 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숯그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이거 어땠어요? 이렇게 돼요. 아까 뭐지? 예를 들면 뚝배기를 깨버릴까 이런 대사는 지금 관용어가 됐지만 그 대사를 처음 봤다고 쳐요. 머리 아까 대가리 뚝배기 그거 줘봐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옥수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재난이래? 그때 괜찮아요? 아무튼 요거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와 극강의 퀄리티로 완전 이거 하나를 위해 가지고 한 달 내내를 다 쏟아버리고 이러시면 에너지 배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자, 전략이 또 있는데 당연히 퀄리티를 극강으로 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블루오션을 탐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는 좋아요. 효율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누구랑 뭘 붙든 간에 다 씹어먹는 1등 근성으로 가셔도 돼요. 이건 내가 된다. 이거는 1등이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거 먹을지 그거나 생각해 놓으라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1등 근성으로 하셔도 되는데 작은 공모전 혹은 우리가 이제 수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모전에서는 배불리 먹는 3등 전략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배불리 먹는 이 정도면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3등 딱 수상권 안에 들겠다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베르세르크만큼 그리진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3등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수상권 안에 들겠다. 그래서 내 커리어를 만들겠다. 다음 2등, 다음 1등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뭐라도 먹는다. 참여정신도 중요해요. 그러면 수상권에 안 들었는데 쓸데없이 노력해가지고 응모해갖고 떨어졌다 탈락 문자 받고 기분만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내는 게 나을까요? 나는 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 무조건. 그래서 나는 내가 OT 때 뭐라고 했어요? 과제를 할 때는 무슨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과제를 하라고? 언젠가 후에 써먹을 수 있는 과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모전에 탈락되면 땡큐, 나중에 이건 내 소스로 하나 안고 있을래? 라고 생각할 법한 10년 뒤에 봐도 상관없는 혹은 다른 플랫폼에 이 작가 초기 단편집에 실려도 그에 무방한 그런 작품으로 응모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남아요. 근데 10년 뒤에 내 그림이 너무 늘어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리든가. 아니면 이렇게도 그렸었어요 라는 그 어떤 오히려 정겨울걸? 막 그립고 막 원고 쓰다듬고 막 처연해질걸? 아까 그 유엔 총장처럼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는 참여 정신으로 가셔도 됩니다. 당선 안 됐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알겠죠? 자, 작품 외에 이제 아까 이 모든 패턴들이 모듈화되면 작품 외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발휘됩니다. 아마 저랑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제가 틈틈이 이렇게 뭔가 감정 몰입하는 대사라든가 무슨 예시를 많이 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스타일이 일상생활이나 언어 습관에도 나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인격 형성하는 데도 슬슬 나오게 돼요. 혹은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 아니면 설득할 때 아니면 내 혼자 샤워하면서 내가 오늘 왜 그랬죠? 슈퍼 혼자 욕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할 때 그 방식이 이상하게 자기한테도 적용돼요. 한번 느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복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데 단순 복제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은행잎으로 끝장을 봤다. 그러면은 은행잎을 다음에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은행잎을 조금 더 가까이 내가 묘사해볼까? 아니면 이번에는 은행잎이 주인공이 되고 은행잎으로 마을 사람들이 종국엔 다 모이는 화해의 상징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조금씩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그 패턴들을 계속 조금 더 확장해라. 다음에는 단풍잎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숲을 잘 그린다 그러면 다음엔 계곡, 내가 돌 묘사, 절벽 묘사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변주하는 스타일로 가셔라. 남은 학창시절과 데뷔 전까지 쭉 이렇게.
그러니까 팁은 이제 거시에서 미시로. 어디 갔노? 거시 어디 갔노? 여기 스토리가 패턴한 이걸 거시적인 거에서 점점 더 미시로 가셔야 돼요. 미시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디테일로. 전체 내가 숲을 잘 그린다라고 했으면 나는 숲을 잘 그리니까 은행나무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현미경으로 가보면 내가 놓쳤던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아는 작가분 중에서는 저 나무 약간 오타쿠가 있어가지고 나무 이름 다 외우면서 나무 결이 이거 완전 달라. 이거는 고래랑 원숭이 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그분은 디테일하게 성장하고 계시는 거지. 훨씬 더 확장만 늘어 성장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부여하고 정서화하는데 조금 이런 습관이 조금 썼습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하다가 이 맛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맛있어요? 짜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3년 전에 그녀와 이 요리를 먹었다면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라는 어떤 표현을 들었나 내가 했는데 뭔가 대단히 인상 깊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나오게 됩니다. 우연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스토리 쓸 때 제가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거. 그냥 이 한 장면이 꽂혔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는 이거를 꼭 표현하고 싶다. 악인이 그냥 제대로 그냥 참혹하게 그냥 딱 되는 그 장면 어떤 뭐 없이 표현하고 싶다 했는데 여기서 훨씬 더 해체되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어떤 의견 조율 과정에서 대단히 양호하게 좀 낮춘 거예요. 수위를. 알겠죠? 나는 많이 완전 해체되는 그런 것까지 저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꽂혀서 작품을 누군가는 이렇게 스토리들 기획을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 만화를 이것저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조사 차원에서 나는 이거 먼저 요 밑에 거 요게 자주 보여서 나는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하면서 내가 좀 요즘 자주 보는 건데 아마추어들 동인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짤막한 원고는 막 그냥 수시 때때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결이 됐는지 이거는 일단 모른다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페이스북 가가지고 만화 끝판왕을 치면 페이스북 합니까? 하는 사람? 저 하죠. 나랑 친구 신청 안 해주나? 해줘요. 나 찾으면 있어요. 자, 괜히 사생활 그게 있으면 하지 말고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만화 끝판왕을 치면 요 페이지 안에 혹은 이 URL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계속 단편이 올라와요. 5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서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 아이디어 흡수하고 요즘 트렌드 보고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정말 프로의 멋진 단편을 하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단편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가져와 봤어요. 최후의 담배라고 검색해 보세요. 최후의 담배. 과제입니다. 근데 난 검사 안 합니다. 최후의 담배라는 단편을 꼭 보세요. 자, 그러면 타바코 혹은 이렇게 해서 요걸 크게 넘어가는데 제가 이걸 단편에 약간 모범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좋은 정도의 어떤 단편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초장편을 지금 당장 기획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신인들한테 무협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 SF라든가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단편다운 맛이 있어야 돼요. 단편다운. 그 다음에 저 네이버 웹툰에서 저 오민혁 단편선을 보셔도 돼요. 그런 거 한번 보셔도 돼요. 단편의 맛이 뭔가 이렇게 느끼고 싶거든. 알겠죠? 발랄한 상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테마에 대한 집요한 집중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좀 쉽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인물의 사정, 둘이 부딪혀서 어떻게 화해를 하는지 묘사를 하고 싶다. 약간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인물이 한 명 나오고요. 이 인물이 고군분투하는데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 담배 한 대 피고 싶다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이 인물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던 함선의 모든 선원들은 다 괴물로 변해버렸거든요. 우주 공간이에요. 나만 살아남았는데 나도 조금씩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싸워야 돼요. 무기로. 근데 바라는 건 오로지 않아요. 담배 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영화 떠오르지 않아요?
마션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 줄거리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테마를 살려줄 소재 선정. 하필이면 그 하나에 대한 집착하는 어떤 인물의 고군분투 이야기라는 패턴을 우주 공간으로 가져가서 좀비라든가 바이러스를 부가 소재로 넣었네요. 알겠죠? 부가적으로 넣고 선정을 탁월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 테마를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장르적 재미. 왜냐하면 다른 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격투, 총 쏘는 거, 레이저건, 폭파신, 뭐 좀비로 변하는 크리틱한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욕망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담배. 근데 담배가 목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꼭 담배가 피는 게 목적이라서 이제 싸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담배 말고 다른 거 넣어보세요. 사탕. 괜찮죠? 또 다른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뭐 가족 사진 뭐 이런 거 가족 사진 찾으려고 내가 아직 죽을 수는 없다 뭐라든가 뭐 아니면 뭐 내가 남겨줄 유산이라든가 뭐 그게 담긴 뭐 USB 파일 이걸 내가 안전하게 블랙박스로 남겨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뭔가를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패턴에 맞춰서 모듈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인물 1인이 재난 상황에서 뭔가에 하나에 크게 집착을 해서 그걸 지켜내는 이야기가 좋더라 라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셨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죠? 무인도로 바꿔도 되고요. 농촌으로 바꿔도 돼요. 집착하는 게 성적표여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 사진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햇볕에 널어놓은 고추, 빨간 고추, 우리 할머니가 남겨놓은 그 빨간 고추, 그거를 내가 다시 걷어와야 된다는 게 내 목적이어도 돼요. 주인공은. 왜냐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허리 아파 죽겠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것만 했거든. 그러니까 요 아들내미가 빡친 거라. 저거 걷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좀비 새끼들이 날 못 가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져도 돼요. 좀비는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거기서 알겠죠? 요거를 장식일 뿐. 결국은 독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걸 보거든요. 아, 저게 그냥 사람이 죽음이 예정돼 있는데도 여기까지 살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설정을 할까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럴 법하다라고 해서 이런 데서 어떤 감동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시한부라는 게 주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한부. 나는 3년 뒤에 죽는다. 그럼 그 안에 나의 목적이고 인간으로서 의의가 뭐지? 3년 뒤에 아니 3년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라고 오케이 내 밖에 나와서 다 깽판 치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야지. 다 죽었어. GTA처럼 아주 그냥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진 않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혹은 내가 설정한 인물 같으면 이렇게 평소에 자꾸 생각을 돌려야지 아까 말했던 패턴 1번 내 주된 관심사가 잡힌다 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 망상을 즐겨 하시라. 여기까지는 참고로 좀 사례로 좀 연구해 보셔도 되겠죠? 네. 과제 내줘도 됩니까? 네. 따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재 호흡별로 그 단편 혹은 중장편 혹은 뭐 약간 짧은 것들의 모범 사례들인데 제가 언젠가는 요거는 따로 수업 시간 때 이제 공유할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한 권으로 된 모범 사례를 보고 싶다. 이런 거 막 공포 중에서는 좌분열 이런 거 엄청 좋아요. 시타를 위하여 이거 펀딩 해갖고 책으로도 나올 법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시타를 위하여 압니까? 12부작 이게 딱 중단편 정도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요중에 초단편 엄청 짧은 거 뭐 이런 작가들도 엄청 괜찮아요. 카툰 한 컷짜리 뭐 장자크 쌍배 작가님들이라든가 뭐 자살토끼 그린 그분이라든가 엄청 괜찮은 거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맞춰줄게요. 자, 일단 아까 말했던 거에 또 계속 반복. 이거를 4년 내내 반복해 줄 겁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계속 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는 하는데 내가 다른 재료를 넣을 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봐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리면 얻어 걸린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지난한 긴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권장해주는 방식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모전이에요. 뭐냐? 작은 성취를 자꾸 맛봐라. 어디서 상도 타보고. 아니면 상이 아니라면 뭐 친척한테 캐리커처 그려줬더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용돈 5만원 줬더라. 뭐 이런 게 작은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맛보는 경험을 가져라. 뭐가 공지 뜨면 맨날 내한테 뭐 응모할 거리 없나 이렇게.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런 게 그러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작업물 총량이 늘어나야 돼요. 쌓여있는 아이디어 소스가 있어야 돼. 내가 아직 실행하지 못한 기획서 단계의 어떤 스토리나 시놉시스가 몇 개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자꾸 내 하드라든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네이버 메모장에 뭔가 많아야지 이건 이걸로 써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죠? 제가 그때 약간 간헐적으로 짧은 스토리 썼던 것도 그냥 서랍 속에서 하나 꺼내갖고 비슷하건데 대충 넣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자기 평소 메모나 이런 거를. 자기 자신감이 커지고 더 큰 목표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량이 늘어야지 자기의 습관과 특기 파악 가능하다. 제가 상담한 어떤 학생한테도 이 얘기해줬고 OT 때도 살짝 얘기해줬을 거예요. 작업물 총량이 안 늘어나면 지 습관이랑 자기가 뭐 잘하는지 특기가 파악이 안 돼요. 일단 작업물 총량을 늘려줘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알겠죠? 그 헬스한 사람들도 일단은 몸을 고생시키고 밥을 많이 먹어야 일단 벌크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벌크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조금씩 탄수화물 자제시키고 하고 커팅을 할 거 아니에요. 찌우지도 않았는데 커팅을 하려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헬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많이 먹어라. 많이 운동해라 해요. 그 다음에 소소한 성과를 반복해서 축적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자기 인장이 새기게 되고, 왜냐하면 단편 10개, 한 중편 하나, 장편 하나 정도 했다 치면 이 작가 대사 스타일, 그림 스타일, 뭐 자주 쓰는 연출 스타일 나와요. 패턴. 그게 지 인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이나 중년쯤 되면 자기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화가 됩니다. 허영만 뭐 이렇게, 이현세 이렇게, 강풀 이렇게, 조석 이렇게. 젊지만, 아직은 젊지만,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가 되고 그게 결국 위대한 성과 아닐까 싶습니다. 꼭 그렇다고 자기 이름이 대대손손 남아야지 위대한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OT 때 얘기했어요, 그 얘기. 즐거운 이 과정이 즐거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패턴 만들고 모듈화 시키면 이렇게 하면 공모전 당선 뭔가 쉽겠는데 뭐 약간 의욕 솟지 않았어요? 아이가? 내 의욕 솟으라고 계속 이래 얘기를 해준 건데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으니까 이거 해봐야지. 응모하면 잘하면 돼. 수상권 들겠는데 이렇게 약간 좀 설렜다.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해봐야지. 맞죠? 조금은 설렜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즐거운 과정이 어느 순간 지린을하고 고통스러워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즐거웠잖아. 즐거워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게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당선됐다, 아니면 누가 칭찬해줬다, 그럼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쁘면 이렇게 도파민이고 뭐든 이렇게 나올 거야. 세로토닌이 나와서 이 느낌이구나. 그래갖고 괴롭지만 허리 디스크도 오고 손목도 아프지만 한 번만 더 작업해봐야겠다. 이렇게 반복 루틴을 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아이디어 실행화 단계에서의 그 실행이 노동이라는 게 든다고 했잖아요. 노동. 여기서 도박이나 마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 샀을 때, 그 다음날 봤더니 15% 올랐어. 100% 올랐어. 이때 쾌감이 왔는데, 그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풍부한 부를 가지고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짜릿하거든. 짜릿해요. 그래서 도박이나 마약 같은 이런 거에 그 짜릿한 쾌감, 아니면 도박, 마약 아니더라도 더 순한 거 있죠. 뭐 술, 담배라든가 뭐 다양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맛보는 그 호르몬이나 그 기쁨의 양이랑 그 질이랑 여기서 맛보는 그 질이랑 사실 삐등삐등하거나 사실 이쪽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약 한만 먹으면 좋다 쳐. 여러분 등산이나 운동 혹시 열심히 한 2시간 한 다음에 샤워할 때 그 기쁨 알아요? 느껴본 적 있어요? 와 진짜 상쾌하다, 오늘 진짜 잘 나왔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고 부스스 일어나고 오늘 운동하기 싫다 그랬는데 여기 이거 음료수 한 잔 먹어봐. 근데 그대로 느꼈다. 그럼 나 같은 음료수 먹겠다. 안 그래요? 부작용만 없다면. 누가 힘들게 하고 싶고, 아니 솔직한 마음이에요. 부작용만 없다면, 불법이 아니라면 그냥 약 한 번 먹겠다. 그리고 몸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좋다면. 그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뻘짓을 계속해야 돼요. 아까 아이디어 추상화 단계, 발상 구체화 단계, 실행 단계에서 괴로움을 계속 겪어야 돼. 그래서 지린을 내야 돼. 그걸 작품 하나 그리는데 그렸던 캐릭터 얼굴 또 그리고 45도 그리고 그거 한 50% 연재하는데 계속 그린다 쳐봐. 이게 뭔 짓이에요? 이거 뭔가 막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프로 작가들 공통적으로 말은 나는 데뷔를 못했는데 아직 학생인데 너무 괴롭다. 난 언제 또 뭔지 하지? 이렇게 괴로운 게 있을 건데, 기성 작가도 똑같이 힘들다고요.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통의 크기는 줄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장철순 헬스 트레이너 몸 이빨이 좋은 사람 직맨
물론 약을 썼니 안 했니 뭐 이렇게 말은 많다만 어쨌든 그 사람 운동하는 거랑 나 운동하는 거랑 둘 다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은 중량 더 치거든. 나도 운동할 때 중량 약하더라도 나도 힘들고 걔도 그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가 늘어나느냐? 견디는 노하우나 힘이 늘어나요. 나중에는. 여러분 아직 이 견디는 힘이라는 게 아직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체력도 아직 쌩쌩할 때고 머리도 팡팡 잘 돌아갈 때거든. 견딘다기보다는 지금은 즐길 수 있는데 그저 미래가 막막해서 힘들 뿐이지 즐길 수 있는데 견디는 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해지면 질수록 이상하게 드러나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아픈 재미라는 걸 느끼기도 한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중년, 노년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어요. 할아버지, 뭐, 그러니까 7, 8순 된 할아버지 어떤 캐릭터가 어떤 작품에서 이 대사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줄게요. 그 나이쯤 되면 어르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아픈 재미. 뭐, 미래요. 거기서 재미를 찾으시네. 뭐, 이상한 노하우,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쨌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혹은 이거 반복하다가 다른 길로 이직할 수도 있어요. 중년이나 이럴 때, 30대나, 혹은 뭐 휴학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 근데 만약에 지속으로 가능하게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헬스케어나 이거 할 때도 똑같은 말 하면 하게 될 겁니다. 평소 습관화를 시켜라. 내가 하루에, 아까 말했죠. 한 번은, 쌤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이제 1년 동안만 뭔가를 응시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간단한 것부터.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뭘 응시해야지. 이렇게. 오늘 뭐 봤나 했을 때, 뭐더라? 이게 아니고, 오늘은 내가 간판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잠깐 쉬고 있는 새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습관화 하나를 뭘 시키고요. 장기화 시키는 거예요. 나는 10년 후에도 똑같은 어떤 습관을 가지는 거. 예를 들면 제가 타자가 빠른 이유는 영화 볼 때 이걸로 타자를 치는 연습을 해서 그래요. 한창 배울 때. 그게 이제 습관화 시켰더만 아직도 그래. 그럴 필요 없는데 그 몬스터란 만화 작품 보면 문개 경감이 맨날 투둑투둑 거리거든. 이상한 편집증 같은 거야. 나도 안 좋은 버릇이지. 이걸 하다 보니까 타자는 대파 빨라.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일상화 시킬 수 있는 거. 크게 노력 안 들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 헬스장을 못 가니까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그 루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